예,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일반 소득세.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소득세 총칙적인 내용을 몇 가지를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화면을 보시면요. 소득세 총설, 소득세 개요요. 우리가 소득세라는 것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거죠.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로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부 소득 합산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들 따로따로 소득세 계산하죠. 개인별 과세고요. 또 법에 열거되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열거주의 과세하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소득세법에는 소득이 8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그래서 먼저 종합소득이요.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종합소득세 그러는데 6가지가 있고요.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또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하고요. 8가지가 있는데 종합소득 6가지 어떤 것들이 있냐? 이자소득이요.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또 사업소득, 또 근로소득, 또 연금소득, 또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우리 종합소득의 6가지 소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요, 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 소득세에서 사업소득은 여러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부동산 관련한 사업소득 3가지가 우리 시험범인데요. 먼저 부동산을 보유 중에 임대, 대여해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파는 매매업을 통한 소득,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 3가지입니다. 그럴 때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은 뭐 시험에서 자세한 내용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매매업과 건설업의 차이점만 15회 시험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한번 그냥 차이점 나중에 슬쩍 보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 나온 적이 없으니까 볼 필요 없고요. 임대업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뭐 20회 시험부터 해가지고 한 25회 시험까지는 한 4, 5년 계속 매년 나오다가 26, 27이 안 나오다가 28회 시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28회 시험 정도 그때 나올 때가 이제 됐다 그랬는데 나왔고, 29회 시험은 출제 가능성 낮다고 했는데 낮다고 얘기했고 안 나왔고, 그러다가 30회 시험에는 제가 이제 좀 나올 때가 됐다 그랬는데 30회 안 나오고, 31회 시험 때는 제가 이제 진짜 나올 때가 됐는데 그랬는데 30일에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30일에 나왔기 때문에 32회에는 나올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자, 그랬는데 소리했는데 안 나왔죠. 올해는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은 다시 임대업에서 또 출제 가능성이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또 상당히 또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 이제 우리가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전세주택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을 때 전세주택 관련한 내용, 또 그 다음에 아직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리과세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우리가 이제 공부합니다. 자, 그리고 소득세 마저 이제 우리 총칙적인 내용을 좀 마저 보시면요. 그래서 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이고요. 소득세 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한번 편하게 봅니다.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것은 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자, 그래서 종합과세를 기본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 발생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사업소득 발생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계산됩니다. 근데 종합소득에서 파생된 건데 분리과세 방식이라고 해서 종합과세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여러분이 은행에다 예금해 놓으면 이자 소득 발생하죠. 애초에 은행에서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고 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그 금융소득, 예를 들어서 500만 원, 1000만 원, 그 소득은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그거로 종결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제가 기초
과정 기본이론 그 기초과정 할 때는 제가 흑역사도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건설 현장에서 한 달 정도 일하려고 군대 가기 전에 했었는데 하루 갔다 오니까 한 달은 무리고 보름 하려고 그랬었죠. 근데 보름은 꼭 하려고 했는데 이틀째 갔다 오니까 보름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일주일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 못 채우고 5일 만에 그만둔 얘기 해드렸잖아요. 자,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소득 지급하는 곳에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줘요. 그럼 받은 일용직 근로자가 받은 그 근로소득은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됩니다. 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원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근데 2천만 원 이하의 이 주택임대소득은 이따가 나오지만 14% 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14% 소득세 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면 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로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즉 얘네들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과세 방식. 이겁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할 수 있다는 것 따로. 그 다음에 분류과세 방식이라고 그래서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 퇴직소득과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분과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려요. 당연하지. 여러분들이 부동산 팔아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소득만 따로 계산하지. 여러분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합산해서 과세해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분류과세한다는 거. 그래서 문제 한번 봅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맞죠, 여러분들?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려요.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인데, 자, 잠깐만요.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입니다.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도 포함해서 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단체는 법인세법 적용하지 않고 소득세법 적용합니다.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 등을 달리하는데 거주자다 그러면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 관계없이요.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다 거주자입니다. 주소 없더라도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가수 싸이 BTS 멤버들 떠올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주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 모두 과세합니다. 단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그냥 소득세 아니고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 그냥 거주 안 되고 양도연재 계속해서 몇 년이요? 5년 이상 주소 고소둔 거주자만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3년, 4년 주소 고소둔 자는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없고요. 거주자다 그러면 당연히 납세지는 집 가까운 곳에 분립을 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비거주자다 그러면 바깥에서 마돈나 떠올려야죠.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도 없고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합니다. 마돈나가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했다. 당연히 소득세 납세 의무 있습니다. 세금은 내고 가야죠. 근데 국외 소득은요. 일본이나 미국에서 마돈나가 벌어진 소득은 우리가 뭔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 의무 있습니다. 납세지는 주소 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비거주자가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소유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아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비거주자일 때 국내 사업장도 없고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없으면 그 주택이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예외도 있었죠. 이런 거. 자, 이렇게 이 정도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교재 그래서 그 193페이지 총칙 읽어보시는 거고, 납세 의무자와 과세기간에서 거주자 비거주자의 납세 의무에서 거주자일 때 얘기들 비거주자일 때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고 거기 194페이지 한 장 넘어가서 194페이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범위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거주자는 국내 국외 소득 다 과세하니까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어서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하고, 비거주자일 때는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한다는 거,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요. 나머지 뭐 심화 내용 이런 것들 시험과 관계없고 다 참고입니다. 특수한 경우의 납세 의무도 저는 시험 쓸 거 없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살짝 제가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말씀드릴게요. 시험 쓰지 마시고요. 195페이지 과세기간이요.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신고하라 하면 맨날 1년 내내 소득세 신고하다가 다 1년 보내죠. 그러니까 과세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데, 두 번째 줄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그 예외에서 맨 하단에 동그라미 1번 고저가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고저가 주소 고저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고저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예외도 있다는 거 한번 가볍게 보고 지나가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 정도만 소득세 총칙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6페이지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2절 임대업에다가 큰 별표시 큼지막하게 2개 해놓고요. 자,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요. 부동산 임대업 이거 별표 2개 하시고. 그래서 올해 이제 33회 시험이나 34회 시험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올해 하고 내년은. 그래서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먼저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봅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먼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의 범위, 여기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부동산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받았다?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포인트는 사업소득이냐 아니면 기타소득이냐, 이게 포인트인데, 시험에서는 자, 부동산 또는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인데 뭐라고 바꾸냐면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다, 이렇게 바꿔요. 기타소득이 아니고 뭐다?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상해 권리, 부동산 위에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도 사업소득인데, 임대업 사업소득인데, 여기 부동산 상해 권리가 뭐냐 시험에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전세권이나 임차권 같은 거 대여소득 사업소득입니다. 지역권이나 지상권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이고요. 이따 나오지만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상대가를 받아요. 그러면 민법의 물상보증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대가로 담보로 제공하고 상대가를 받으면 결국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았으니까 임대업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 거,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은 이건 뭐냐? 기타소득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바꾸면 뻔하지 뭐,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설정이나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이렇게 바꾸겠죠? 아니고보다 기타소득입니다. 그 외에 공익사업과 무관한 그 외 그 밖에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지만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기타소득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볼게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도 사업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광어권자, 주광권자, 덕대가 뭐냐면 타인의 광부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참고적으로 들어보세요. 타인의 광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말하면 임차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타인의 광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이 덕대인데, 이 사람이 또 그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대여해요. 발생한 소득, 이것도 임대업입니다. 또 기타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자신의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것도 부동산 상해 권리대로서 임대업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죠? 중요한 때 기침을 해가지고 액센트를 넣고 말이야.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민법의 울상보증인 생각하시고,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이것도 건물의 옥상의 기지국이라든가 뭐 전광판 이런 것도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건물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 일시적이었던 뭐였던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받는 거니까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세보증과 관련한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6페이지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의 범위, 여기 1번 요거 별표시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요거 중요하고, 그래서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대함으로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그래서 양가로 1번이요.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포함 밑줄입니다. 또는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대여하는 사업 밑줄이고, 다만 여기 중요한 거예요. 별표시입니다. 특별히 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수행하는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 지상권
설정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이라는 거 쫙 밑줄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뭐 지하철 우리가 건설한다거나 고압선 뭐 우리가 설치한다거나 이런 거 하면서 등등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공장재단, 광업재단 대여로 발생한 소득, 양가로 3번은 광업권자, 조강권자, 덕대가 채굴에 관한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 또 4번 또 다 체크입니다. 밑줄이죠.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고 사용대가받는 거 이거 임대업이고, 광고용으로 토지 가구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고 받는 대가 이것도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해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특히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기타 소득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금액 계산 있잖아요. 이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슬쩍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요약집이나 문제풀이 할 때 슬쩍 알려드릴게요. 이거 제일 중요한 내용만 오늘 보고 갑니다. 19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죠? 간주임대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주임대료라는 게 뭐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간주임대료라는 게 뭐냐면 간주임대료 우리가 보증금 원래 소득세는 월 임대료 월세 받는 그 월 임대료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월 임대료에 대해서. 근데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면 월 임대료 없잖아요. 자 그럴 때 그 보증금 전세금을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이자가 발생하죠. 그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는 거 이게 간주임대료예요. 그래서 자 그 간주임대료는 보세요.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즉 여러분 소위 말해서 전세주택 있죠? 보증금 전세만 받고 임대한 전세주택은 소득세를 과세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만 과세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 두 채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이 살고 하나는 전세를 줬어요.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 안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보세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수는 3주택 이상이 되고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요?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로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딱 3억 원은 과세 안 해요.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료 소득세 부과합니다. 그죠? 그래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 보증금의 소득세 과세. 반드시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예전에 이미 몇 번씩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교재 거기 여러분이요. 동그라미 보면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그 계산 그 시기에 관한 것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지만 나중에 문제풀이 같은 거 하면서 슬쩍 알려드릴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니은번만 여러분이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는 니은번만 별표시해 놓고 알아둡니다. 주택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밑줄.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3주택 밑줄이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소형주택 제외한다는 건데 참고적으로 보세요. 소형주택은 3주택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엔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3주택 계산할 때 주택수 산정 시 제외하는 건데요. 자, 가로는 일단 그 신경 쓰지 말고 밑줄은 거기 세 번째 줄 3주택 밑줄 그리고 가로 생략하고 아래로 하나 둘 세 번째인가요? 내려와서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밑줄이요. 이런 경우에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쫙 밑줄이요. 그래서 전세주택은 몇 주택 이상이?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딱 3억 원은 과세 안 해요. 자, 요것만 알면 되고 나머지 내용은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198페이지 여러분 펴놓으시고요. 198페이지 펴놓고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금액 과세 방식 그래서 종합과세요.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원래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다만 양가로 2번 예외 선택적 분리과세요.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에 발생하는 수익금액의 총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 아니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밑줄짝이요.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임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이 합산해서 과세예요. 근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4% 세율로 해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소득이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과세, 누진세를 적용되는 종합과세 방식과 따로 14% 세율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밑줄이고,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디귿번이요. 이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세액 계산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그냥 세율만 좀 알아두세요. 세율만. 그 세율이 그 박스 안에 표에서, 박스 안에서 계산식에서 14% 보이시죠? 14%. 거기에만 여러분이 별 표시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산식을 뭐 지금 외우고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나중에 이것도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슬쩍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그냥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 우리가 계산해서 저를 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세액 계산할 때 세율은 몇 프로다? 14%라는 거. 딱 두 가지만 알고 갑니다. 나머지 복잡하게 막 머리 싸매지 말고요. 자, 그러면 봅니다. 그래서 세액 계산, 분리과세 시 세액 계산하는 거 몰라도 되고요. 14% 세율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4% 세율로 따로 분리과세하는 이렇게 방법과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요거만 딱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소득이 합산하지 않잖아요, 아까. 자, 그래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다. 얼마일 때? 2천만 원 이하일 때. 그리고 뭐 경비율 이런 것들 지금 됐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딱 두 가지만 알고 갑니다. 그 다음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봅니다. 상가임대와 주택임대의 비교인데 여러분 보시면요. 상가는 여러분요, 임대했을 때 한 채든 두 채든 월세 월로 임대로 받고 상가를 임대했든 보증금만 받고 임대했든 상가 임대는 무조건 과세예요. 상가 임대는 요게 월세든 전세든 한 개든 두 채든 무조건 상가 임대 소득은 과세래요. 근데 주택은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달라지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럴 때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월세와 전세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딴 거 없어요. 지문에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다. 보증금, 전세금 나오면 전세주택이고, 지문에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 없고 그냥 주택을 뭐 임대했다. 그러면 그냥 월임대를 받는 월세주택인 거예요. 월세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그냥 주택을 임대해서 소득 발생했다. 이 월세주택을 기본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법 규정이. 그 다음에 전세주택은 예외적으로 보증금, 전세금이란 말이 있어야 돼요. 보증금, 전세금 받고 임대했다. 그러면 전세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한 채일 때 월세주택은 비과세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일개 딱 우리 이따가 교재 볼 거예요. 주택 하나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따 나오는데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과세예요, 임대소득을. 근데 고가주택은 죄송합니다. 전세주택은 고가주택이라도 한 채나 두 채는 과세하네요. 몇 주택부터? 전세주택은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받기액이 3억을 초과할 때만 임대소득을 과세합니다. 간주임대료를. 그 다음에 월세주택은 하나만 비과세고 두 채부터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하나만 비과세입니다. 자, 두 개일 때는 과세고요. 자,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자, 임대소득의 수입식이요. 임대소득의 수입식이에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진 날, 매달 15일이 월임대를 받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정해진 날을 임대소득의 수입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 지급을 실제로 받은 날이에요. 근데 지문에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을 받은 날이다. 이러면 틀려요. 아니고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날, 정해지지 않았을 때가 실제로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의 사업소득이요. 자,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자신의 논밭을 타인에게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상대가 받으면 비과세예요. 근데 단 참고적으로
자신의 논밭을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다거나 이럴 때는 과세합니다.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해야지 비과세입니다. 30일 했던 이게 정답 질문으로 나왔고요. 또 일개 주택 딱 하나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여러분이 주택 딱 하나가 있는데 임대해서 월세 받는다? 그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자, 근데 단 고가주택의 임대소득과 국외 해외 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예? 고가주택과 국외 소유주택은 1주택이라도 무조건 과세합니다. 주택수 관계없이. 그때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다음 보세요. 고가주택이라는 건 어떤 거냐? 자,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연제예요. 이거 과세기간 개시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소득세 과세기간으로 할 때 11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연제 기준시가로요. 자, 보유할 때 부과되는 것 판단하는 거니까 기준시가로 해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액이 12억 초과하는 주택으로 개정이 됐죠. 작년 12월 달에. 근데 이거는 부동산 임대비에서 비과세,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실거래가가 아니고 12억 아니고 보다 기준시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여러분. 꼭 구별하시고요. 자, 그래서 고가주택, 국외 소유주택 비과세 배제되고 부동산 임대비에서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기준시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이다. 꼭 양도소득세하고 비교해서 헷갈리지 말고 알아두시고요. 그럴 때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하는데 그때 주택수 계산 어떻게 하느냐?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아까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전체로 어떻게 했어요?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했습니다. 지방세와 달리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독립하여 구이된 부분을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일구의 주택으로 판단하는데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해서. 근데 국세는 종부세, 양도세, 다가구주택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물론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일개의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자,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시험에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그럼 틀려요. 원칙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A 부동산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입니다. 자, 즉 공동 소유 주택이 있어요.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한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B 주택은 을이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갑 지분이 60%, 을 지분이 40%면 자. 이 을이 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B주택을 임대할 때 을은 몇 주택 임대가 되느냐?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A주택은 갑의 소유로 계산하니까 을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얘는 몇 주택 임대가 되는 거예요? 1주택 임대가 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다만 지분의 표시가 없다. 지분이 높은 자가 2인 이상이다. 그럴 때는 그럴 때는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50%씩일 때는 공동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이런 거고. 근데 사실은요, 또 소수 지분자도 지분이 작은, 여기서 같으면 지분이 작은 자,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슬쩍 또 자세히 배울 건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넘는다거나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일 때는 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해요. 그럴 때는 이 을의 주택으로 이것도 계산하기 때문에 을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2주택 임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은 눈 뜨고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이면 각각의 소유로.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그 정도 보시고 다 계속 여기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다. 부부는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는 소득세 계산은 따로따로 하는데 주택 수 계산할 때만 합산합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 주택 하나, 부인 명의 주택 하나가 있다가 부인이 그 주택을 임대하면 2주택 임대니까 과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소득세 계산은 개인주의 과세하니까 따로따로 과세하지만 주택 수 계산은 합산하고요.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거 임차인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 임대인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한다고 바꾸겠죠? 우리가 민법에서 전대, 전전세 배우잖아요. 그럴 때 임차인 주택으로 계산하는 거지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교재 일단 여기까지 198페이지 수입 시기에 맨 하단에 198페이지 4번 교재 기본서 198페이지 4번 수입 시기요.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진 때는 정해진 날. 자, 그다음에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 지급을 받은 날 한 번씩 체크하고 보시고 199페이지 양가로 3번은 됐고요. 비과세 대상 소득이요. 논밭의 임대 소득이요. 자, 밑줄입니다.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밑줄. 그리고 양가로 2번이요. 일개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일개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인데 다만 가로 안에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및 부계 소유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즉 1주택이라도 과세한다는 것. 쫙 밑줄이요. 하여튼 일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인데 단 고가주택과 부계 소재주택은 제외. 즉 1주택이라도 과세합니다. 거기 보조단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고가주택이요.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양도당시 실지 양도가액이 9억이라고 되는데 고쳐야죠. 얼마로 개정됐어요? 12억. 12억 초과하는 주택으로 9억을 12억 초과하는 주택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임대업에서 임대사업소득에서 고가주택, 비과세 배제되는 고가주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 양도일 기준시가로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그래서 고가주택 비교합니다. 양도세랑. 그 다음에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계산.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대 비출이에요. 하나의 주택을 보고. 공동소유주택입니다. 지역번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밑줄이요.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이면 그들 중 합의해서 그들 중 1인을 당해 임대 수입의 귀족자로 정한 경우는 그의 소유로 계산해요. 하여튼 원칙은 공동소유주택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는 거 밑줄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소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의 소유로 계산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요 니은번 얘기가 말이 이상하게 돼 있죠. 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연간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 B번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초과할 때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한다. 즉 이런 경우에 의뢰주택으로도 계산한다. 이게 만약에 A주택이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그러면 지분율이 30%를 넘었으니까 의뢰소유로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그냥 그런 쉬지만 알고 지나갔어요. 그냥. 그 다음에 200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요.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할 때, 자 밑줄입니다.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요? 임차 또는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밑줄이요.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바꾸겠죠. 그 다음에 부부요. 4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두 번째 주에 이를 합산해서 주택수 계산한다. 소득세 부부 따로따로 하지만 주택수 계산은 부부 합산한다는 거 밑줄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는 부부 중에서 누구를 납세먼저 할 거냐. 자 그런 거는 나중에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지금은 같은 주택수 계산할 때 부부 합산한다 밑줄이요. 그리고 결손금 공제인데요.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결손금 공제. 양가로 이래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기 밑줄이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결손금을 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결손금 공제라고 써놓으세요. 결손금을 공제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결손금을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자 원래 일반적으로는 공제하지 않는데 결손금을. 근데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한다는 거 알아둡니다. 예외니까 알아두시고 시험에 이미 나왔죠. 특이하니까. 미등록 가산세 우리 교재는 없지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의 1,000분의 2, 0.2%의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아니 제목을 그냥 주택 임대 사업자의 미등록 가산세. 자,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의 얼마요? 1,000분의 2, 0.2% 가산세 적용된다. 우리 교재 없지만 이 정도 추가해서 알아둡니다. 우리가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안 해요. 그러면 가산세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0.2%요. 이거. 자, 그리고 우리 핵심꼭 출제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핵심꼭 출제 예상 문제 보십니까?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핵심꼭 출제 예상 문제. 소득세법상 고조에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국외 소지의 주택은 주택 수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고가주택과 국외 소지하는 주택은 1주택이라도 무조건 과세를 합니다. 주택수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하는 거예요. 2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권이나 지상권을 대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아까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기타소득입니다. 이거 기타소득이에요.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여러분, 국세, 거주자일 때 국세 납세지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부산에 있는 부동산 임대했다고 부산까지 가야 돼요? 아니지. 그냥 집값 건거에서 불려봐야죠. 국세는 납세지 어디입니까? 국세는 소득세 납세지 어디예요? 거주자의 주소지지, 주소지입니다. 부동산 소지 틀렸고요. 4번 국내에 소지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자, 일개 딱 주택 하나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과 함께 논밭의 임대소득, 논밭을 타인에게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상대가 받을 때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정답이죠? 네, 그래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4번 정답. 5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공제합니다.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거 틀렸어요. 네. 다른 것과 달리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공제 뺍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이 우리가 임대료 다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02페이지 양도소득세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오늘 그 수정을 하고 좀 이렇게 수정해주고 교재 수정해주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네. 자,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수정해주고 싸워보니까요. 202페이지 양도소득세인데, 아이고 뭐 중간에 애매하게 들어가기도 그렇고, 좀 시간이 애매하네. 여기서 끝날까요, 여러분들? 자, 아이고 이런 대답은 엄청 빨리 나오시는데, 자, 다른 거 있어도 그래야 되는데, 자 잠깐 그러면 마지막 인사 멘트를 좀 날리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좋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멘트는 듣고 가셔야죠.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또 오늘 재산세 물납, 분할납부 이런 거 배웠고 재산세 비과세 배웠고 다 중요했죠. 그 다음에 또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깊은 내용까지 우리가 다 봤습니다. 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도 처음으로 우리가 기본이론 때 배우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부동산 임대업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또 전세주택 이런 것들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자, 깊은 내용들을 배웠고 자, 그 다음에 오늘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계절에 정말 아름다운 계절이죠,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도 행복의 꽃이 피길 바라고요. 꽃길만 걸어가는 4월의 날들 지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은 저희보다 자랑과 보람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걸쳐서 양도소득세를 하는데 꼭 이렇게 양도소득세 중요한 거 할 때 많이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4월 말에
하여튼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양도세 집중적으로 하고 깊은 내용들도 배우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다음 주, 그 다음 주 오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